안녕하세요. 3월 10일 간추린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게스트 앵커는 양희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속 정확하게 빠르게 출발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심 석유 저장 시설을 폭격했습니다. 테헤란 하늘이 검은 연기로 뒤덮였고 기름비가 내렸다는 거대한 불의 산이 하늘 전체를 삼켰습니다. 시야가 닿는 곳은 모두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뿐입니다. 어제 이스라엘군이 이란 수도 테헤란의 석유 저장소를 조준해 타격했습니다. 이란의 핵심 연료 보급지로 저장 탱크와 정유 시설이 연쇄 폭발하면서 도시 전체가 산불에 휩싸인 듯 불탔습니다. 폭격 직후 검은색 기름비가 쏟아졌다는 증언이 나왔고 유출된 석유가 도로를 타고 흐르는 광경도 목격됐습니다. 이스라엘은 미사일 제조 시설을 정밀 타격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민간인을 상대로 고의로 화전을 벌인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유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저장고 수십 곳을 폭발 벌이면서 급기야 에너지 전쟁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미국 내에서도 당호감과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미국 매체에 따르면 미국이 이번 공격 계획을 사전 통보받긴 했지만 공격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커 당황했고 이스라엘 측에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항의했다는 겁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공격을 달거워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석유를 비축하길 원하지 태워버리길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체이탈식 발언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란이 똑같이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것. 이란의 군사령부는 그간 주변국 에너지 시설은 공격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행동이 계속된다면 중동 전역에 똑같이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자신들이 공격을 개시하면 국제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치솟을 거라며 석유를 인질로한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승인을 받지 못한 이란 지도자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버지에 이어 2대에 걸친 참수작전이 예고되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 갈등이 극단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의 차기 지도자가 미국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모주타바 선출 소식을 들은 직후 이스라엘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말을 아꼈지만 또다시 참수작전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반미 지도자인 모주타바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인물이라며 극도의 거부감을 표출했습니다. Everybody that seems to want to be a leader, they end up dead. 지난달 28일 공습으로 폭사한 하메네이와 마찬가지로 정밀 폭격을 통한 제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공습으로 이란은 종이 호랑이로 전락했다며 더욱 강하게 몰아붙일 것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3시간 넘는 의총 끝에 전 의원 결의문은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전윤이라고 보기 애매한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긴급 의원총회를 시작한 송원석 원내대표는 마지막 정치적 발언이 될 수 있다며 총리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첫째, 12.3 비상개헌에 대한 당 차원의 명확한 사과와 반성의 뜻을 다시 밝히는 일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겠다는 입장 정리를 요구하면서 갈등과 오해가 증폭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은 경계하자고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입을 닫고 있던 중진들도 절윤을 요구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뿐 아니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TK 자민련으로 추락하고 있다며 뭉치기 위한 에너지를 모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3시간 넘게 진행된 의총 끝에 나온 결의문의 내용은 허망했습니다. 12.3 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절윤이 아닌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백히 반대한다는 데 그쳤습니다. 의총 내내 아무 말을 하지 않았던 장동혁 대표, 일부 의원들이 직접 결의문을 읽어달라 요구했지만 거절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모텔에서 술에 취한 남성들에게 약물이 든 숙취해소제를 건네 잇따라 숨지게 한 강북모텔 연쇄살 사건 피의자이 공개됐습니다. 20살 김소영입니다. 검찰이 강북모텔 연쇄살인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20살 여성, 이름은 김소영입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지 18일 만에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김씨의 신상공개를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범행의 잔혹성과 중대한 피해, 국민의 알 권리, 피해자 유족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심의위에 출석해 의견을 개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씨의 신상정보는 한 달 동안 서울 북부지검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자신이 복용하던 정신과 약을 섞은 숙취해소제를 술 취한 남성들에게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약물 건넨 이유가 뭡니까? 살해 의도 있으셨나요? 수사 결과 김씨는 범행 전 치명적인 약물 조합을 인터넷에서 반복적으로 검색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첫 번째 범행의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자 두 번째 범행부터는 약물량을 2배로 늘린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김씨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이 의뢰한 사이코패스 진단평가에서는 40점 만점에 25점 이상이 나와 사이코패스 범주에 해당한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경찰은 추가 범행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또 다른 피해자로 의심되는 인물 2명을 확인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종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하면서 오늘 아시아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코스피가 6% 가까이 떨어졌고 일본도 5% 넘게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장과 동시에 급락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습니다. 하루 동안 333포인트, 6% 가까이 빠졌습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이 장기화할 거란 전망에 국제 유가가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상황에서 주요 걸프국들이 원유 생산을 줄이면서 국제 유가는 3년 반 만에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 한때 119달러까지 치솟습니다. 다른 나라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장중 7% 넘게 급락하더니 5.2% 하락 마감하며 역대 세 번째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대만 증시도 4.4% 넘게 급락했습니다. 국제유가 급등의 충격이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동북아시아의 금융시장에 고스란히 전해진 겁니다. 일본도 우리나라 비슷하게 중국산 원유 비중대가 상당히 높은 상황들이고요. 그러니까 이란 문제의 어떤 그 피해 자체가 가장 클 수 있는 지역 자체가 아시아라는.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를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라고 말하며 시장의 우려를 키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대한민국이 도쿄서 17년 만에 WBC 8강에 진출했습니다. 한 점만 더 져도 탈락하고 반드시 점수를 올려야 하는 그야말로 벼랑 끝에서 맞은 9회, 기적같은 드라마가 완성됐습니다. 9회 초 김도영의 볼넷으로 만든 원아웃 1루 기회에서 이정우가 유격수 땅볼을 쳤는데 상대 유격수가 1루에 악성구를 해 원아웃 1-3루 기회가 이어졌고 안현민이 희생플라이로 천금같은 점수를 뽑았습니다. 7대2 5점 차 리드를 잡은 대표팀은 9회 말 조병현이 혼신의 역투를 펼쳐 무실점으로 막았습니다. 윙그로브의 뜬공을 문봉영이 잡아내며 승리 확정되는 순간 우리 선수들은 얼싸안고 뜨겁게 환호하며 17년 만에 2라운드 진출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실점률에서 타이완과 호주를 제치고 조 2위에 오른 우리 대표팀은 이제 17년 만에 4강 순환을 쓰기 위해 미국 마이애미로 떠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옆에 양이님이 잡아온 쥐하고 진행하겠습니다.